안녕하세요. 오늘 파보바이러스 때문에 상담해달라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냥 녹화를 하겠습니다. 딱히 긴 말 없이 바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파보바이러스라는 게 기본적으로 바이러스죠.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접종하는 환자에서 안 나타난다라고 해요. 그 얘기는 600g 말티즈였는데 사실은 실제 양성 반응이 나오고 그리고 12시간 정도 있다가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얘가 1차를 맞은 애예요. 근데 접종을 했는데 왜 걸렸을까? 이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파고는 어쨌든 바이러스 질환이고 면역력에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면역력이 약한 애들은 파고에 잘 걸리고 면역력 강한 애들은 접종을 안 해도 안 걸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마다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쨌든 600g 파고고 그쪽 병원에서는 안락사를 하라 라고 하셨대요. 근데 안락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아마 애기 상태를 보고 몸무게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아마 안락사를 권장하셨을 텐데 그래서 보호자분께서는 안락사를 원치 않으셔서 저희 쪽에 이제 내원 상담을 요청하신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분께서는 어떻게 하실지를 모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일단은 치료를 하실 거냐 여쭤보고 치료를 하는 것 본인 보호자분께서는 돈이 상관없대요. 그냥 다 치료를 하고 싶고 상관없다 하시면 그 다음에 병원을 결정하셔야 돼요. 보통은 펫샵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2차 병원에서 보는 거죠. 근데 제가 2차 병원을 말씀드렸더니 입원을 해야 되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보호자분들께서 입원하는 거를 되게 무서워하세요, 사실. 근데 입원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수의사가 있는 병원에서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입원을 하면 파보가 기본적으로 설사랑 구토를 유발하죠. 강아지에서 구토를 많이 유발하는데 이것 때문에 탈수가 오는 게 사실 무서운 거예요. 사실 더 나아가면 폐혈증까지 올 수 있는 거죠, 2차 감염으로. 근데 요게 첫 번째, 요게 두 번째로 많이 애들이 사망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건강한 애들은 탈수만 개선해줘도 애들이 살아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애기는 600g이죠. 600g이고 지금 기력도 없고 걷지도 못한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상태가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로 애가 중환자일 수 있다는 건데 이때부터는 사실 좀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려워집니다. 보통 펫샵의 경우에는 비용이 거의 안 들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2차 병원의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최소고요. 병원이 크면 클수록 비용은 더 나갈 수밖에 없고 많이 보기 때문에. 그리고 중환자다라고 하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중환자면 기본적으로 빈혈이나 아니면 백혈구 혈소판이 떨어진 애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파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장과 골수를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혈소판이 떨어진다면 그때부터는 비용이 거의 더블로 예상치 못하게 많이 들어요. 실제로는 수혈을 해야 하고 수혈은 한 번에 끝나면 좋지만 두 번, 세 번 할 수도 있죠. 한 번 했을 때 보통 많게는 6, 70만 원까지 든다면 그러면은 세 번 하면은 이 비용이 난리가 나죠. 중환자면은 입원 비용도 해가지고 한 12, 13일 정도 걸릴 수도 있고 살아난다는 보장도 사실 없고요. 실제로 애기가 중환자라서 병원에 내원했을 때 저혈압이나 저체온 같은 조금 바이탈이 떨어진 애들이 있으면 거의 이게 한 3, 4시간 정도 지속이 되고 잡히지 않으면 사망을 합니다, 보통. 이게 애들이 버티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혈압 저체온을 이제 병원 쪽에서 승합제라든가 이런 걸로 조금 체크를 해드리는데 약물에 대한 반응이 없고 너무 체력이 떨어지면 사실은 사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기가 구토를 하고 설사를 하면 밥도 안 먹죠. 밥도 안 먹으면 그대로 저혈당이 와 있고요. 병원에 오면 혈당이 막 50, 60이에요. 이 상태에서 수액이나 약물 뭘 줘봤자 체력이 없으면 사실 사망하기가 매우 쉽다는 거죠. 그래서 보호자분께서는 어쨌든 아기가 입원을 시키셨는데 결국엔 그날 밤에 사망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아기가 너무 약했고 그리고 몸무게도 너무 작았고요. 그래서 수액을 맞든 뭘 했든 사실은 사망할 가능성이 무조건 있었던 애다라고 생각은 사실 됩니다.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보호자분들께서 치료는 당연히 하세요. 치료는 당연히 하는데 이제 펫샵을 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펫샵 병원이죠. 연계병원. 근데 이것도 사실 괜찮아요. 충분히 괜찮고 방법이 될 수 있고 나는 펫샵을 못 믿겠다라고 하시면 24시 가시는 거고요. 24시에서 입원을 한다라고 보면 되고 요거를 결정을 미리 해주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중환자일 경우에 그럼 수혈을 할 거냐는 거거든요. 수혈을 할 거냐는 건데
수혈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사실 보호자분께서 어려워하시고 비용이 드니까 기본적으로 수혈하면 거의 한 300만 원, 400만 원 들겠죠. 이런 것도 무시 못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무조건 필요는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웬만하면 한 번쯤은 하자. 수혈을 하고 안 하고가 예후 차이가 많이 나요. 실제로 애들이 눈도 또물또물해지기 때문에 한 번은 하자라고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파브라는 게 우리가 그냥 알고는 있는데 막상 당하면 굉장히 이제 당황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치료를 하실 거면 병원은 어디 갈지, 병원을 갈 거고 상태가 안 좋으면 이 이후에 치료를 할지 말지를 미리 정하시는 게 사실은 많은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사실은 보호자분께서 결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뭐 결정하셔서 잘 치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보호자분은 사실 12시간 지난주에 저한테 말씀해 주셨고 어떤 의료적인 어떤 지식의 공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혹시나 따로 혹시 이런 문제 또 있으시다면 바로바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